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래 들어서, 좀 나이가 들고부터는 점점 확고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생각이 많아지는 관계는 가급적 끊어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대의 진심을 재고 따지게 된다거나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자신이 저속하고 유치한 인간으로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쯤에서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하게 됐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 진심이 100% 상대에게 가닿는 건 아니지만 상통된 진심 안에서는 서로에게 불안과 의심을 안겨주지 않더라고요. 좋은 건 이유를 덧붙이지 않아도 좋은 법이고 고민할 새 없이 마음이 느긋하게 풀어질 수밖에 없죠.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게 연인 사이든 친구 관계든 나에게 여러 고민을 안겨준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정신적, 마음적 건강을 위해서 좋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유미 저자의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책이에요.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관계에 대한 고민과 회의를 다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실제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심도 깊게 다루는데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관계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조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이용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기. 저도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인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관계를 바라보니까 좀 더 가볍게 부담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걸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참고 넘길 수도 있고 내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감정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저자는 이용한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모든 관계가 100% 배려와 애정, 완전한 이타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황지우 시인은 이타심이란 결국 이기심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타심은 이기심과 굉장히 멀리 동떨어진 단어 같지만 실은 가깝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밀접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 순수한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선물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취미를 저도 좋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건 곧 그 사람을 위한 이타심이지만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 사람의 환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욕구 자체가 없다면 만약 그 상대를 위한 이타심이 발휘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종인 거죠. 마치 좋아하는 사람에게 구애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온전히 내가 애정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이타심은 그 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관계에서든 완벽히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 의도가 전혀 없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순응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마치 타이트하게 줌인되어 있던 카메라를 줌아웃해서 화각이 좀 넓어지게 그렇게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변 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나 내가 좀 손해보고 있다라는 느낌에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면이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내 선에서 무리하지 않을 만큼 타인에게 이타적으로 대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이타심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기대를 갖거나 그들의 태도에 상처받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됐고요. 두 번째,
상대의 욕구만 채워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욕구도 채우기. 책에서는 총 4가지로 인간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인의 욕구보다는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한 테이커고요.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이 강한 사람으로 나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기버가 있어요. 세 번째는 테이커와 기버 사이를 적절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의무적인 영역에서 인간관계에 좀 피로도가 높아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 유형은 상호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내 욕구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면서도 상대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이커, 기버, 의무적 영역에 남는 사람, 상호적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이 4가지의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까운 것 같으신가요? 이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유형이 있든 결국 제일 추구해야 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이는 건 4번째 유형일 텐데요. 이런 유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인간관계는 상호적 관계임을 아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을 주되 막연히 나만 호의를 베풀고 나만 양보하는 게 아니라 받을 건 받으면서도 줄 수도 있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연인이든 친구든 동료든 어떤 관계에서든 다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락하고 만나는 지인이 손에 꼽을 만큼 적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관계가 자연히 적어지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스트가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관계에서 계속 좀 불편한 그리고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하고 애쓰는 만큼 상대가 저를 위해주거나 배려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혼자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라는 자문을 했고요. 몇 년간 고민한 끝에 그 답은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어요. 결국 저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이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15년 이상 이어지던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홀가분하더라고요. 어차피 나만 손 놓으면 끝날 관계를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 사실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겠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깨닫고 정리가 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이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카톡도 잘 안 본다. 나 원래 이런 성격인 거 알지? 라는 식으로 편하게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해를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의문이 좀 들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만나자고 해야만 만나는 그런 관계는 좀 너무한데 한 번쯤 먼저 연락을 주는 건, 먼저 다가와 주는 건 어려운 건가 싶은 거예요. 이건 마치 깻잎 논쟁처럼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는 화두라고 생각해요. 진짜 기질에 따라서는 오는 연락만 겨우 받고 본인이 먼저 안 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생활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애정은 알미라는 거예요. 결국 애정이라는 건 상대를 아는 거고요. 그 알미 확장되면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가 보여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과 표정에서 다 드러나니까요. 그럼 그때는 내가 이전에 그 상대와 교류하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겠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고 평소에는 잘 몰랐던 것도 신경 쓰게 될 거고요. 전 그게 바로 애정이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귀찮거나 먼저 다가가지 않는 성격이더라도 상대가 그런 호의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것, 또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닌 사람도 그 상대가 궁금해져서 먼저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이게 애정이 바탕이 된 알미고 사랑이 기반이 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누군가와 연을 맺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지고요. 그 알을 통해 그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만큼 그의 기준에서 경계 밖의 일들이랄까? 기준 밖의 일들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배려를 자연히 하게 돼요.
이건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등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나의 노력만 계속 이어가야 되는, 혼자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근데 이 줄을 내가 살짝 놓으면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관계 대신에 서로 상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게 건강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앞서 정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버나 테이커 입장으로만 이어가는 관계는 느슨히 묶은 신발끈 같아요. 그래서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 풀어지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굳이 내가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요. 세 번째, 자신만의 생각 주관 갖기. 빌 게이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 주관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해요. 우리도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연락하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감을 느끼고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타인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단 하루도 좋고요. 아니면 하루에 30분, 1시간도 좋아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건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따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침의 시작이나 끝에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혼자만의 글쓰기 시간을 갖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날 하루를 계획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마치 뜰채로 불순물을 떠내듯이 꺼내어서 진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세상의 풍파나 불행도 내가 자의로 그것을 선택한 거면 책임지고 버텨낼 수 있지만 원치 않았는데 선택을 당하거나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돼버리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나 사람도 완벽할 순 없기에 분명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감수하고 양보해야 되는 부분,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관계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감수할 정도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거라면 억지로 이어갈 순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 불편이나 불행을 감수해야 되는 관계나 어떤 일이라면 한순간의 마음은 지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타인과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책과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올라가는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